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1.43%, 나스닥이 0.67%, S&P 500이 0.91%, 러셀이 2.16%로서 큰 폭에 계속해서 상승했다. 그래서 전략 후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장세가 바뀌고 있죠. 가면 갈수록 좀 강세장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통 약할 때는 정강후약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침에 떴다가 밑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해가 지는데 지금은 아침에 좀 굳었다가 다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조금 장세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무너졌죠. 아침장에서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새벽에 구글 측에서 메타를 갖다가 메타가 일단 구글에 GPU를 쓰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엔비디아 관련된 나스닥 주식, 즉 말해서 기술주, 거기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6% 정도, 구글이 한 6% 정도 뛰었죠. 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아무래도 매기가 돌면서 특별히 금리 인하가 일단 84%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의 여력을 가져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대차가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제 엔비디아가 2.59% 정도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AMD가 4.14%, 그 다음에 오라클이 한 1.64% 정도 하락을 했죠. 즉 말해서 오픈AI 종목들이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딱 두 종류로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이 구글 있죠. 자, 구글 자체가 조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1.51% 하락했고, 그 다음 메타가 3.78% 상승했죠. 자, 그 다음 또 브로드컴이 일단 1.87%. 그래서 요 세 개 종목과 요 세 개 종목이 나눠서 지금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일단 시장 자체가 TPU하고 지금 이제 범용 GPU가 나눠져 있는 칩에 양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다 일단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자,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이쪽이 조금은 하락이 됐고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는데 칩에 있어서 조금은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판에 들면서 다른 것보다는 케빈 아셋이 아무래도 좀 연준 의장으로 좀 유력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84% 정도의 금리 인하 확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되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헬스케어가 2.11% 상승했고, 컨슈머 시크릿 그런 것들이 1.77%,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가 1.61%.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방어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테크놀로지는 좀 많이 안 올라갔죠. 아까 보셨듯이 양분화되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가 지금 임박 경험에 따라서 주가는 좀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상당히 일단 좋은 모양이 되고 있죠. 그 이제 블랙 덜드 돼 있죠. 요때 일단 큰 폭이 하락했던 걸 다 올리면서 말아 올리면서 거의 다가 일단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고점을 갖다가 추세 라인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단 쌍바닥이 치면서 다이버전스가 좀 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보조지표가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습니다. 이것이 20에 있든 30에 있든 그런 것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주가는 좀 반등됐다.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은 기술적인 이야기고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자, 결론은 일단 금리 인하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후에서 주가가 지금 이제 좀 달리면서 다른 것보다는 산타 랠리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했던 라인 요 라인 때입니다. 직전 저점을 지켜줬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200일선 위에서 21선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5일, 10일, 20일, 그 다음에 좀 100일 이런 것들 다 돌파하면서 이평선을 다 돌파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저항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라지 요 라인 때, 정말해서 6,800대, 그 다음 6,900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달리는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AI가 끝나지도 않았고, 잠깐 일단은 엔비디아의 그런 약간적인 여러 가지 소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나스닥 역시도 좀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조금 더 꺾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우가 조금 더 힘이 강한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역시도 조금을 직전 저점을 내려왔다가 꺾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모양이 있다. 자, 러셀은 좀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이제 와닿는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소형주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기업이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좋은 모습은 10년물 금리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뭐 3%까지는 안 되는데 벌써 4%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수익률 이런 것들 금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4%를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5,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에서 3.25까지 내려간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것보다는 주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뭐 5%라든지 4% 이상만 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지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주가는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장기물인 30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것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도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은 나타났죠. 제가 말씀드렸던 164불 때 자, 그걸 깨느냐 했을 때 안 깨고 이제 200일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쳐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반등이 나야만이 주가는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이제 밑에서는 지켜주고 있다. 170불 때.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횡보라든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템 시장에서 문제입니다. 템 시장. 얼마만큼의 총 시장 규모가 많느냐. 그것이 많다면 이런 것들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엔비디아 아니면 GPU라든지 ASIC이 같이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때지 이걸 갖다 털고 나올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을 갖다가 요 그림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순다이 피차이 구글의 사장이 있죠. 자, 요 사람은 일단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 우산이 일단 TPU입니다. 그 TPU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풍선을 갖다가 터뜨리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풍선이 터지면서 바람이 빠지고 주가는 터지고 우산을 갖고 있는 순다이 피차이 구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 있다. 자, 그런 것이 현재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사파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 특별히 일단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AMD라든지 이렇게 많이 흔들렸죠. 자,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구글의 클라우드 자체가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TPU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관해서 메타와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어젯밤에 나왔죠. 그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고서는 또한 광범위한 TPU 도입이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연간 수익에 지금 현재 최대한 10%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견제하기 때문에 같이 가면 같이 갔지 엔비디아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가기는 좀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동반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 메타가 아무래도 구글의 TPU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논의 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침에 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죠. 한 7% 가까이. 자, 그렇게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그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구글의 성공이 기쁘다. 그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구글에 계속해서 지금 GPU를 갖다 공급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또한 플랫폼을 한 세대 앞서가는 플랫폼이라고 부르면서 AI ASIC보다는 다재다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문을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다급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구글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전장에도 뭐 4% 이렇게 하락했고 갑자기 뭐 7% 가까이 6. 몇 %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입장이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회계적인 측면도 문제 없다고 편질도 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는 구글의 성공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AI 분야에 있어서 구글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 좀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럼에도 우리는 구글에다가 계속해서 GPU를 공급하겠다. 요거 하나를 태킹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일단 아무래도 요 지금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한 세대 앞서가는 거다. 우리께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플랫폼은 유일한 플랫폼인데 AI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컴퓨팅이 있어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엔비디아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는 ASIC보다는 훨씬 더 다재다능하고 지금 이제 대체 가능하고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나냐. 자, 그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수요가 많으니까 자, 단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도 같이 가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되는 거지. 얘가 완전히 끊어지고 얘만 계속해서 날아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자, 그때부터는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조금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요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AI 칩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승리할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동안에 번스타인의 분석가는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주가가 제미나이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한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는 화요일에 한 6%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메타 플랫폼이 아무래도 구글의 TPU 장치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자, 그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AI 하드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포화 상태가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CPU와 ASIC 모두 다가 큰 기회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시장이 적으면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넬리우스의 분석가인 벤 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지금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서 알파벳이 TPU와 개선된 제미나이 AI 모델을 통해서 AI 기반을 예고하자마자 일부 투자자들은 알파벳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TPU가 진정으로 일단 성공한 ASIC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면서 확실히 진정한 규모 확장에 도달할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자,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전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메타가 구글의 TPU를 공급할 가능성은 어쩌면은 추가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GPU가 부족하니까. 자, 메타는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2016년도 자본 지출 증가율을 갖다가 2025년보다는 눈에 띄게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다른 것보다는 ASIC이라든지 GPU라는 질문의 요점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의 진짜 질문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가 여전히 큰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성숙하고 포화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보다는 시장의 규모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규모가 크면은 GPU, ASIC 모두 다가 성공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둘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템 시장이라는 겁니다. 템 시장이 얼마만큼 크냐 그게 따라서 다르다는 게죠. 만약에 일단은 토탈 어드레스 마켓 있죠. 총 시장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두 개 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템 시장 자체가 작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두 개 다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총 시장 규모가 큰지 자 그거를 봐야 될 거지. 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구글의 전공에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ASIC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에 맞춰 설계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는 ASIC보다 더 뛰어나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총 시장 규모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주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AI 글에서 최근에 승자 독식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구글의 제미나이 3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군비 경쟁은 승패가 갈릴 것이다. 자, 오히려 그는 수많은 선두주자 교체가 예상되는 마라톤을 갖다가 예감을 하고 있다. 어떤 땐 여기 갔다가 어떤 땐 여기 갔다가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을 보유한 대형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투자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 채용,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컴퓨팅, 메모리, 고속 연구성의 구축이라든지 확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AI 산업 자체는 승자 독식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성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위, 2위, 3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일단 들어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컨슈머리스 컨피던스 있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측치가 93.5 있는데 88.7로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95.5 저번보다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시는 팬데믹 때 있죠. 그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자, 이렇게 요것만 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9월에 소매 판매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소비자 전선에 더 많은 균열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부유한 가구는 지출을 계속하는 반면에 중상층과 저소득 가구는 일자리 시장이 약화되면서 압박이 커지면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무래도 소비자 기반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소매 매출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K자로서 잘 가는 사람 잘 가는데 못 가는 사람 계속 못 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센트가 CNBC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준 총재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좀 매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 뒤로 물러나 있고 조용히 해라. 쓸데없는 연설 하지 마라. 주가 떨어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NBC 앵커가 좀 반박하는 그런 모양도 있었고, 중요한 것들은 연준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성장 둔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정부 폐쇄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폐쇄의 원인도 연론을 또 공화당도 50%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여러모로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자, 케빈 하셋 자체가 연준의 일단 의장 후보로서 유력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뭐 하셋이라든지 케빈 허시, 크리스 웰러, 그다음 미셸 보만, 그다음 블랙록의 링 리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은 아무래도 신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요 사람이 했을 때는 지금도 뭐 빅스텝, 아니면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단 얼마만큼 잘 방어를 해낼지,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S&P 500이 8에서 한 10% 하락할 수 있는 수정 단계에 돌입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힘든 한 달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통 11월은 계절적으로 일단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었지만 이번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현재 밸류에이션의 조정이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향후 3개월 동안에서 한 8에서 10%는 하락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8에서 10%, 자, 그러니까 1에서 3개월이면 적어도 내년 2월 달까지 하락한다는데 의문이 있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기계적인 매도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알고리즘 매매가 있으니까 추세 추종으로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약세장의 시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일주일 전에 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시장의 폭과 내부 구조의 지속적인 약세. 자, 요거 말은 아무래도 시장의 폭이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 것들. 가는 종목 몇 개 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마켓 프레스가 그렇게 넓혀지지 않았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중기 전망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가치주로의 선회 전략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가 가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되면은 투자자들의 정보기술, 산업이라든지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로서 기술적 분석가들도 반대 추세 반등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아마도 50일 이평선에서 중요한 저항선에서 멈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시장에 몇 가지 큰 위험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도 아무래도 전망 자체는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혼란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부 AI 기업에 지불하는 배당 수익률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됐는데, 이런 압력이 내년에도 더욱더 커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설비 투자의 증가라든지 AI 검증 규제 완화가 2026년도까지 시장 실적을 뒷받침할 순풍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순환적인 약화로 인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충격과, 자, 아무래도 생활비, 구매력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지속적인 필요성의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관세 수입이 좀 위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세 합법성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내년 초게 되겠죠.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도 조금 일단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대통령이 네가 하느냐. 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미 경제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연간 관세 수입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도 자, GDP의 적자가 6.2% 이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나가면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중요한 아직까지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플랜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를 G2 체제로 전환을 했죠. 조금 일단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히토리 문제도 있고,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뭐 자석에 대해서 광물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거하고 더불어서 봐야 될 것이 중간선거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 함부로 일단 건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뭐 4월 달에 정상이 왔다 갔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표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다른 게 없겠죠. 그래서 중간선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를 갖다 그렇게 완전히 끊지는 않는다. 자, 요것도 일단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중간선거인데, 중간선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중간선거 후에 민주당이 일단 자리를 잡았다. 지금 3석만 있으면 됩니다. 하원에서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게 해서 2010년도 의회를 탈환하게 됐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 간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 자, 요때부터가 좀 문제라는 거죠. 민주당이 잡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데나이버스가 연말까지 선정한 최고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말 맞이해서 지금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혁명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식이 될 거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올해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던 AI 주식은 최근 몇 주 동안에 주춤거리면서 월가에서 기술주 가치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서 급등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밸류에이션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술주들이 좀 불가피한 반전에 있지 않겠는가. 구글이 가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죽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은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는 좀 후자에 속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 보고서에서 2010년도 빅테크 기업의 자본 지출이 5,500억에서 6천억 달러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와 세계 최대 기업들의 AI 관련 지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버린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AI 혁명이 아직 초기 단계다. 자, 그렇기 때문에 GPU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에서 좀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일단은 지금 이제 수요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나이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상황이 AI 버블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소비자용의 AI 혁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자율주행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은 아직까지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미국 기업의 5% 미만이 AI 전략의 노선을 진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96년의 순간이고 99년의 버블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들의 약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2010년도까지 기술주에 대해서 확고한 강세를 유지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갈 주식들 한 5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마소 있고, 자, 그 다음 팔란티아, 그 다음 엔비디아, AMD, 그 다음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가는 주식이 계속해서 달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다. 자, 그렇게 아직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많이 떨어졌을 때는 조금 담아서 길게 보면서 갖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나이버스 같은 경우는 마소를 갖다가 AI 기업 구축에 가장 적합한 하이퍼스케일러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술 대기업을 갖다 1순위 주식으로 꼽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번스타인 역시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유지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을 강력한 매수 시점이다. 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을 보유 종목으로 강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소는 제너레이티브 AI 분야에 있어서 주요 수혜 기업 중에서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은 오픈 AI 협상이 긍정적으로 타결되고 분기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자, 펀더멘탈과 다르게 움직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본 결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의 지속적으로 탄탄한 매출 성장, 견고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645달러에서 26%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단 주가가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거시 경제로 해서 무너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담아갈 때다. 우량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소를 갖다가 64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적정한 프라이스 타겟은 622불 정도로 주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관해서도 데나이버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공학 미래를 갖다가 가까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미주오는 이번 주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갖다가 상향으로 유지했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부진을 이유로 주가 전망치를 485달러에서 475달러로서 좀 하향을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 정도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여전히 인간형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각각의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55명이 홀드를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 383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UBS는 월가가 중국 수요를 갖다가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UBS는 어프라인 머티리얼스 갖다가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웨이퍼 팹 장비에 대해서 훨씬 더 낙관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12개월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85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23%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서 팹 장비가 2020년도에 전년 대비 20%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3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27년도엔 1450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가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커버리지 유니버스 내에서 어프라인 머티리얼스가 이번에 D램의 지출 급증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다가 업계 전체가 2010년도 중국의 팹 장비에 지금 이제 팹 장비의 수요 증가를 갖다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상승세자 의미 있는 순풍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매출의 증가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회사 실적에 부진했지만은 중국 사업에 대한 그런 투자 확대, 경영진의 기대치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시장 점유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6년도와 7년도 모두 다가 했던 웨이퍼 팹 장비 사업에 대해서 매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이 많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34명이 바이든급 주면서 240불 갖다 적정 주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장에 있고 여전히 4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정 가치는 53,000달러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30%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자, 그걸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려진 가치평가 모델을 통해서 아무래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가치가 사용자 수의 함수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저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024년도 9월에서 계산했을 때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주가가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2배 이상 상승했죠. 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게 됐는데, 그 지배경에 와서 보니까 다시금 모델이 주목을 받게 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된 비트코인의 수가 사용자 수와 같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53,000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38% 정도 낮은 수치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 빨간 선이 있죠. 이것이 일단 페어밸류라는 겁니다. 적정 가치인데 요 가치보다도 위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과대평가되어 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좀 과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치평가가 좀 맞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2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비트코인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된 비트코인의 수는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와 같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논하는 데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대비 적정가치 비율 자체가 1.61이었는데 지금 5년 동안의 비율이 최대 3.2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너무 많이 과평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